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요, 당선인이 되고 나서 첫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K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을 패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충격적인 전망도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을 만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부끄럽지만 우리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정용진 회장이 실제 말입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대화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누었다. 요거는 개별적인 대화만 말한 겁니다. 뭐 식사도 함께 하고요. 또 만남도 여러 차례 마주쳤다고 하는데 진지하게 대화한 것은 10분에서 15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번 만남 자체가 뭐 자세하게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났다는 자체, 그 자체를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죠, 사저. 플로리다 주의 팜비치 마르라고 리조트로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장남을 만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당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고 이 만남 와중에서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겁니다. 뭐 10분 15분 대화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상키로는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국내 전반적인 기업의 상황이나 또 정용진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호기심을 나타냈지는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걱정이 태산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2기는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지금 받고 있고요.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요. 게다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뭐 트럼프 측에서 만나려고 안 하죠. 기본적으로는 죽은 권력과는 대화하지 않는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어떤 행동이었다면 아마 앞으로도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장남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아예 패싱은 아니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취임하면 적어도 50시간 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틀이 안 걸립니다. 모든 수입품의 보편관세 10에서 20% 매기고요.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60%,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대 200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 했습니다. 이것 우리에게는 치명타가 되거든요.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수출을 못하게 되면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겠죠. 벌써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게는요 기존 관세에 플러스 10% 매기겠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25%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멕시코도 금리 내리니라 정신없고요. 캐나다도 금리 내리니라 정신없습니다. 왜? 자국의 통화 가치를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같은 달러로 똑같은 물건을 사게 하겠다는 그런 환율 전쟁을 지금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는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에게는요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가리켜서 머니 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방위비를 10배 올려달라요. 10배. 2024년 방위비 분담금이 1조 4,04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 요구액은 100억 달러예요. 그러면 10배 정도 됩니다. 10배. 지금은 1394조 원이 죄송합니다. 13조 9,400억 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0배가량 됩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하고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했지만 이조차도 뭉개버린다는 뜻이죠. 뭉개버리고 다시 협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동맹이고 우방이지만 지금 사실은 동맹이고 우방인 미국이 블랙스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한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는 치명타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와중에 정용진 저는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는 자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기본적으로는요. 트럼프 당선인하고 이야기를 할 때 대한민국에 대한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인을 만났다는 것, 뭐 개인적인 친분이든 또 아무래도 개인적인 친분이라도 신세계 정영진 회장이 와 있다는 것은 한국의 민간 대표단의 어떤 자격으로 와 있는 것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좀 더 앞으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바이든 스톰을 우리는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역할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창피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 대통령도 부재 여야도 뭐 제대로 협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업인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자체가 국가의 지도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고 기업인이 이렇게 찾아가서 대한민국을 강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그런 기업인이라고 우리가 두고 있으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은 들지만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요.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사실 누란 지위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누구든지 지금 나서서 대한민국 구하기에 나서야 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구하기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참 좋지 않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